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으면 이게 날씨가 흐리면 약간 이렇게 색깔은 진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런 것들 이런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녹색 같은 경우 되게 잘 보여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잘 보이는데 약간 흐리면 어두운 쪽에 이제 빛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두운 쪽이 어둡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서 밝기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물론 내가 찍은 동영상조차도 이런 수정이 가능해요. 이런 수정이. 동영상도 밝기 조절하고 이런 색감 조정, 채도, 대비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필터라는 걸 쓰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조정이 다 가능한 게 우리 갤러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갤러리 안에. 그래서 이런 포토 에디터라는 앱이 이 갤러리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모든 걸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 안에서 우리가 영상을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어 봤잖아요. 영상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갤러리에서 우리가 이미지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포토 에디터를 통해서 사진과 영상을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정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스마트폰 안에 갤러리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다면 이 사진을 선생님들이 이제 찍은 걸 가지고 자, 이 속도가 많이 느려. 이 찍은 걸 가지고서도 뭔가를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사진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갤러리에 들어오면 여기 이제 5개의 메뉴가 있잖아요. 하단에 보시면 맨 앞에 보시는 게 이게 하트예요. 하트. 이게 하트는 뭐냐면 즐겨찾기예요. 즐겨찾기. 그럼 요걸 눌러놓으면 사진을 계속 맨날 며칠 찍어놓으면 사진을 찾기 힘들잖아요. 그럼 요걸 눌러놓은 사진은 어떻게 된다? 즐겨찾기로 내가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갤러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자, 이제 갤러리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인터넷이 많이 느리네요.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뜨는 게 여기 이제 메뉴 있잖아요. 메뉴. 이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뭐가 뜨냐면 안 뜨네요. 얘가 이렇게 여기 동영상 있고 동영상만 볼 수도 있고요. 즐겨찾기라는 게 있어요. 즐겨찾기. 그 다음에 내가 최근 항목을 이제 봤던 것들이 있고 위치에 따라서 사진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즐겨찾기를 눌러보면 내가 즐겨찾기 하트를 눌러놓은 사진을 선생님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하트 눌러놓은 거를 이렇게 하트 눌러놓은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들 안 써요. 사실은 이게 많이 안 쓰는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활용해서 써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갈 때 어떻게 편집을 하냐면 여기 두 번째 연필이 편집 포토 에디터로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포토 에디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사진 영상을 완전하게 새롭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포토 요거 가지고 이거 좀 써보신 분 계시죠? 포토 에디터 요거 가지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반짝반짝 별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바로 AI 기능이에요. AI 생성형 AI 기능을 내가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우고 싶은 것도 지우고 그 다음에 새로 생성하고 싶은 것도 생성하는 요런 기능이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이 반짝반짝 이 별 모양 요걸 눌러보면 생성형 AI 화면으로 바뀌고 그래서 내가 지우고 싶은 것들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만약에 사람이 있다든지 어떤 지저분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표시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얘가 인식을 해서 이 부분을 지울 거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우면 여기가 이제 삭제가 돼요. 삭제가 되면 지운 대상의 영역을 다시 채워주는 거죠. 그럼 생성을 딱 누르면 얘가 이미지를 여기 비워진 요 부분을 생성을 채워주는 거예요. AI로. 요런 기능들은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지금 선생님 폰들을 아마 다 될 거예요. 그죠? 요 AI 기능이. 그래서 요 AI 기능을 잘 활용해 보시면,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싹, 깨끗하게, 지저분한 것들을 아주 예전하고 다르게, 원본 보면, 원본이 이렇게 지저분했었는데, 이렇게 지저분했던 거를 살짝 얘가 이렇게 지워준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지워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또 하나의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죠. 파일이.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게 원본이고
요게 지금 만들었던 수정본이고, 이렇게 AI로 내가 수정을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찍은 사진을 이 화면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 이런 정보들이 다 있어요. 이런 정보. 언제 어디서 찍었고, 그 다음에 내 카메라가 뭐고, 렌즈가 어떤 렌즈를 사용했고, 용량, 화질 크기, 그 다음에 이 감도,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려보면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찍은 갤러리, 현재 갤러리 안에 들어있는 사진의 위치 기반으로 다 찾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천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제일 많네요. 저는. 경기도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제일 많아.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 밑에 내려가서 찍은 사진이 없어. 충청도까지만 충청도, 강원도 일부만 갔다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 25 울트라에 들어있는 사진에는 이 밑에 내려왔던 사진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 날에 이제 사진을 다 지우는 바람에 날라갔죠. 그래서 없어졌어요. 요 밑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다 날라갔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찍은 사진들을 위치 기반으로 다 찾아볼 수 있다. 위치 기반으로.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AI 위로 올리게 되면 여기에 메뉴가 여러 가지가 떠요. 어떤 거는 리마스터가 뜨고, 어떤 거는 이렇게 라이브 효과, 그 다음에 빛 반사. 왜 사진에 이렇게 빛 반사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사진이 좀 지저분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자동으로 지워주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 여기 이제 반사된 것들을 얘가 AI로 분석을 해서 지워줍니다. 그래서 너무 지저분한 것들은 살짝 지워지고, 빛반사를 지우러 갔더니 얘가 지금 뭘 지웠냐면 여기 분수를 지웠어요. 볼까요? 분수를 지웠어요. 여기 분수를 지웠어요. 얘가 지금. 그럼 이건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사진이 아니었으니까 지우는 게. 이런 식으로 빛반사를 지울 수 있고, 라이브 효과라는 게 선생님 뜨는 게 있죠. 라이브 효과. 선생님들한테도 라이브 효과 뜨죠. 사진 찍으신 것 중에 여기 올렸을 때. 네. 요 라이브 효과가 뭐예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보여드렸죠. 네, 움직이는 사진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을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찍은 사진 AI.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여기 연필을 누르게 되면 이제 또 메뉴가 싹 바뀌죠. 이렇게 메뉴가 여기서 생성형 AI 화면이 뜨고, 첫 번째 노랗게 선택된 게 이제 자르기예요. 자르기. 그 자르기고, 위에 자르기에 위에 메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메뉴는 좌우 반전. 사진을 좌우 반전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사각형의 화살표가 있는 거는 회전을 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메뉴는 사각형의 화살표가 있는 거는 화면을 늘리는 거예요. 화면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에 기울어져 있는 중심이 되어 있는 거는 이게 기울기를 내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선생님이 슬라이드 바를 가지고 기울기, 내가 수평이 안 맞았으면 수평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진 찍다 보면 여기서 수평을 이렇게 하죠. 근데도 급하게 찍다 보면 수평이 안 맞을 때가 있을 때 요걸 가지고 또 와서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정도 할 수 있고, 수직으로도 또 이렇게 수평으로도 이렇게 좌우를 내가 당겨서 이렇게 올려올 수가 있습니다. 찍었는데 왼쪽이 좀 찌그러졌어. 이렇게 수평으로도 할 수도 있고, 사다리꼴에서 수직으로도 이렇게 사진을 앞으로 당기기도 있고 밑으로 당길 수도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수정이 가능하다, 사진을. 그래서 여기 기능 안에, 자르기 안에 4가지 메뉴가 들어있습니다. 좌우 반전이라는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회전이라는 기능이 있고, 화면을 내가 사이즈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조절하는 이런 기능이 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메뉴, 이 AI 빼고 자르기 옆에 있는 게 뭐냐면, 동그라미 3개 있는 게 이건 필터예요. 필터. 내가 찍은 사진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바꿀 수 있는, 색감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색감들을 선택을 하시면서 조금 내가 이런
이렇게 찍었는데 원본이 이런 스타일인데 나는 필터를 주면서 좀 더 강렬한 이렇게 주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강렬함. 이런 식으로 내가 사진을 바꿔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지금 원본을 봤을 때 원본보다 강렬함으로 갔더니 되게 색감이 좋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사진을 바꿔서 저장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 파일로 또 저장도 가능합니다. 다른 파일로. 그러면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요게 원본이고 요게 저장한 거예요. 새로 필터를 준 거죠. 훨씬 더 사진이 더 디테일하게 살아나죠. 이런 식으로 필터를 한 번에 줄 수도 있습니다. 필터를. 그래서 동그라미 3개 있는 거는 어떤 이 사진 수정 이 에디터 같은 사진 수정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 동그라미 3개는 다 있어요. 동그라미 필터가. 그래서 뭐 에픽이라든지 뭐 스냅시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진 편집 프로그램 중에 안에는 이런 동그라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해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거. 요 해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게 밝기 조절서부터 선명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원하는 색감이 아니다 했을 때 조금 나만의 주관적인 개념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라이트 밸런스라든지 좌우로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면서 라이트 밸런스를 주셔도 되고 밝기를 조절해도 되고 그 다음에 노출, 그 다음에 대비라는 거는 색감을 좀 진하게 해줘요. 이렇게 해보면 좌우로 움직여보면 마이너스로 가면 흐려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가게 되면 진해집니다. 그럼 색감이 완전히 달라졌죠. 아까 원본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본하고. 이런 식으로 색감을 내가 대비로 좀 더 강렬하게 더 줄 수가 있어요. 필터에서 준 것처럼 더 강렬하게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해서 어두운 건 더 어둡고 밝은 건 또 밝아지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림자 효과도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줘가지고 조금 약간 어두운 느낌을 줄 수 있고 채도는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흑백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가게 되면 더 진한 색감, 붉은색을 계통의 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이 좀 색감이 좀 강렬했으면 더 좋겠고 좀 빨간 계통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들 이렇게 채도에서 플러스로 가시게 되면 이 붉은 계통은 더 붉어집니다. 붉은 계통은. 그 다음에 나는 아예 흑백으로 가시다 마이너스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흑백 사진, 새로운 느낌의 흑백 사진을 또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채도만 가지고도 완전히 새로운 사진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대비하고 채도. 그 다음에 이제 틴트는 약간 색감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아주 미묘하게 부드러운 분홍색 빛깔이 떠요. 분홍색 빛깔이.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온도계가 요거는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어때요? 차가워져요. 네,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플러스로 가게 되면 노래집니다. 이 색온도는. 그래서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전반적으로 카페는 노란 빛을 많이 띄어요. 그래서 카페 사진이 되게 이쁜 게 이 노란빛이 돌면 분위기가 노란빛이 돌면 되게 이쁜 사진이 보입니다. 이쁘게 보여요. 그래서 색온도를 실외지만 나는 조금 더 올려서 약간 노란빛을 좀 돌려서 이렇게 따스한 느낌을 주고 싶어 할 때는 노란색을 좀 색온도를 올려주시면 되고 아니야 너무 갔더니 어디는 좀 너무 노래서 나는 좀 차갑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차갑게 가셔도 돼요. 그래서 좀 약간 차가운 느낌 이런 느낌을 주시면 되고요. 카페를 갔더니 너무 차가운 느낌의 조명을 쓰고 있네? 나는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노란 느낌을 주고 싶어? 이럴 때는 바로 색온도를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색온도. 그래서 색온도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찍었는데 약간 선명도가 떨어져. 미묘하지만 선명도가 떨어지는데 너무 강하게 주면 노이즈가 생겨요. 한번 사진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선명도를 그냥 있을 때 하고 선명도를 강하게 주게 되면 사진에 노이즈가 살짝 낍니다. 살짝 보시면 이게 지금 약간 초점이 안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를 이렇게 주시게 되면 선명해지긴 하는데
너무 강렬하죠? 너무. 그래서 이것도 적당히 한 2, 30 정도로 주시면 좀 괜찮게 쓸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도 안 끼고 좀 선명하게 보이는 이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명료도는 마찬가지로 이 색감을 얘도 진하게 이렇게 어둡고 강렬한 이런 색감을 주는 게 명료도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나는 이런 게 모든 게 다 귀찮아. 그러면 뭐가 있어요? 여기 맨 앞에 오토가 있죠. 오토가 있습니다. 그럼 오토가 있으면 오토가 뭐예요? 오토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AI가 발동을 해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번 오토 눌러볼까요? 자, 오토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토가 적용이 된 거는 여기 쭉 갔을 때 지금 얘가 거의 거의 지금 만들다 보니까 나갔다 다시 들어와 볼게요. 요 사진을 가지고 제가 편집으로 가서 여기서 오토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오토가 적용된 거는 여기서 색감이 오늘은 좀 이게 별로 적용이 안 되네요. 제가 찍은 게 오토나 적용된 거나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뀐 게 좀 나오죠. 바뀐 게 노출도 바뀌었고 밝기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라이트 밸런스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노출 바뀌었고 대비가 좀 진해졌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안 줬고 채도를 좀 더 줬네요. 얘가 요런 식으로 오토로 해도 AI가 얘가 구분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오토가 요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요런 기능이 그 다음에는 요게 이제 이모티콘이 들어있죠. 이모티콘이 들어있는데 이모티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그리기도 있고요. 스티커도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텍스트, 글씨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사진에다가 내가 글씨도 넣어줄 수도 있고 이 기능은 영상에서도 또 들어가요. 똑같아요. 여기 이모티콘 누르게 되면 그래서 이 이모티콘을 누르게 되면 뭐한다? 이 사진에다가 추가로 내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기라든지 스티커라든지 텍스트를 넣어서 좀 더 새로운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4개의 메뉴가 포토 에디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이폰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갤러리에서 갤러리에서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갤러리로 들어오게 되면 노출, 그 다음 휘도, 그 다음 하이라이트, 그림자, 대비, 밝기 요런 것들 채도, 선명도 이런 것들이 쫙 있습니다. 비네트도 줄 수 있고 조금 더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폰은. 그래서 필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르기도 있고 요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도 요 갤럭시에 들어있는 갤러리의 포토 에디터처럼 디테일하게 이 수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처럼 갤러리에 들어있는 것처럼 갤럭시 포처럼 여기 이모티콘 요 삽입하는 기능은 없어요. 삽입하는 기능이 없지만 여기 해에서 조정하는 기능은 아이폰에도 들어 있습니다. 아이폰에도. 그래서 아이폰에도 충분히 이런 내가 원하는 거의 이거는 이 조절하는 거 색감 조절은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이건 거의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진 공모전 같은 데 이제 사진을 많이 내시잖아요. 이제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 본인들이 찍은 사진 원본 그대로 내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지금은 포토샵에서 이 수정을 좀 해서 색감, 밝기, 노출, 대비 이런 것들을 다 줍니다. 줘서 그런 것들을 최적의 내가 원하는 그런 사진을 만들어서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공모전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도 충분히 공모전에 제출이 가능해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 있잖아요. 우리 이천회 같은 경우는 이천 도자기 축제 때 아니면 쌀 축제 때 이천 관광 사진전 같은 걸 해요.
그럼 그런 데다가 출품을 하시면 되는데 출품을 하시게 되면 이제 28에 35 정도 크기로 인화를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하게 돼요. 참가비도 무조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전국에 사진전이 많이 있어요. 사진전이.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 포토 에디터에서 이렇게 가능하고요. 마지막에 점점점 여기 동그라미 4개 있는 거 요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거 점 4개 포토 에디터 점 4개 요거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5개의 메뉴가 생성이 있어요. 5개의 메뉴. 현재 화면에 보이는 건 4개지만 옆으로 하나만 밀어보면 스타일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스타일. 여기 있는 기능을 써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도 요런 요 점 4개에서 눌러서 여기에 이제 AI 지우개가 있어요. AI 지우개. AI 지우개는 아까 우리 생성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생성형 요거하고 사용하는 게 똑같습니다. 이 기능이 들어있는 거고요. 요 AI 지우개는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서 선생님들이 지울 대상을 내가 찾아줍니다. 찾아서 선택을 해주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지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기능이 AI 지우개. 그 다음에 영역을 잘라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스티커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 모양으로도 짜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형 모양, 동그라미, 사각, 세모, 하트, 별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를 누르게 되면 사진이 이렇게 별 모양으로 잘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테두리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완료를 누르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간다? 스티커 요렇게 바뀝니다. 요렇게. 지금 그게 AI 사용하시는 거죠? 요거는 요거 영역 자르기.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여기 요 파일 요런 모양으로 저장이 돼요. 내가 찍은 사진이 요런 모양으로. 내가 찍은 사진 요런 모양으로 저장이 됩니다. 다시 원본 보고 들어갈게요. 지금 뭘 눌러서 그걸 하신 거예요? 여기 이모티콘 안. 요거 요 점 4개. 좀 4개. 점 4개 들어오면 알겠습니다. 영역 자르기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걸로 지금 제가 작업을 한 거고, 그래서 AI 지우개는 말 그대로 지우개예요. 내가 필요 없는 거를 선택해서 영역을 지정해서 지우는 거고, 영역은 잘라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다르게 또 사진을 꾸며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영역 자르기는. 근데 부분 색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선생님이 원하는 색감만 선택해서 그 색만 빼고 더할 수가 있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빼고 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요것만 보여진다든지 요런 식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흑백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진을 이렇게 변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바꿔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보면 인물 사진 찍을 때 이런 효과가 있었죠? 이런 것처럼 내가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이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분 색칠은 그런 식으로 내가 사진을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조정은 뭐냐면 선생님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다양한 우리 사진 찍은 거 안에 색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색을 어느 특정 부분만 내가 더 강조하고 싶다. 여기 빨간색을 선택하게 되면 빨간색만 더 진하게 이런 색깔로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색깔로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채도도 바꿀 수 있고 빨간색 계통만 내가 바꿀 수가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색상 조정이에요. 색상 조정. 색상 조정은 여기 나와 있는 색감처럼 선생님이 이 색감을 가지고 아니면 스포이드로 찍어서 내가 찍은 색감만 내가 조절을 해서 이거를 채도를 준다든지 아니면 밝기를 준다든지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해보시면 이거 신기해요. 이거 사실은 이 기능이 아주 신기합니다. 선생님 원하는 색만 뺄 수가 있어요. 플러스를 눌러서 빨간색만 내가 밝기를 더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흐리게 할 수도 어둡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빨간색 계통만 이렇게 밝기가 바뀌는 거예요. 빨간색 계통만. 이런 식으로 내가 색깔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 블랙 화이트 요것만 있다. 그럼 이렇게 완전히 흑백 사진처럼 만들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색상 조절이라는 거예요. 색상 조절. 이거는 이제 아이폰에서도 비슷한 기능이 끝에 가보면 비네트 기능, 노이즈,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아이폰은. 우리 선생님 이 기능 들어있죠? 예, 이렇게 휘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좀 더 하이라이트는 여기 가보면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갤럭시만의 또 특화된 건데, 요 스타일을 누르게 되면 한 여러 가지의 그림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림 스타일이. 그러면 원본은 이건데 요 강아지 모양을 누르게 되면 색연필 스타일로 얘가 바꿔줘요.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요 강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강도를 적당히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눌러보면 얘는 코믹이에요. 코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진을 강도를 좀 줘서 너무 강하면 한 4, 50 정도 주면 적당히 사진이 이쁘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수채화인데 내 느낌의 수채화가 아니야. 조금 더 빼서 진짜 수채화 느낌처럼 그림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이 스타일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잉크 스타일, 그 다음에 파스텔도 살짝 이 100%에서 조금 빼면 3, 40 정도로 가져오면 참 이쁜 사진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는 마커펜으로 그린 이런 느낌. 그 다음에는 라인 아트도 여기 이쁘죠. 어반 스케치처럼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유화 느낌. 그 다음에 입체주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담채화. 이런 느낌. 사진이 완전히 바뀌죠. 이 스타일로만 가지고도 선생님이 지금 몇 가지예요?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예요. 10가지의 사진 스타일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장을 찍었지만 이런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저장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장해서 마음에 드시는 사진이 있으면 완료 누르고,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점점점 저장 누르면 그냥 원본에 저장하는 거고, 점점점 눌러서 다른 파일로 저장 누르게 되면 또 하나의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사진 가지고 지금 여러 개의 사진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별로 모양으로도 만들어 보고, 이런 진하게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필터도 줘보고, 그 다음에 이런 수채화 느낌, 이런 느낌으로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색연필 연필. 자, 우리 포토 에디터 갤러리 아이폰에도 들어있고, 이런 기능들이 사진을 내가 찍었지만 선생님들이 이 사진 보정을 가지고도 아주 새로운 사진으로 다시 재탄생이 된다라는 거. 이게 우리 이제 사진 찍을 때 수직 수평 안내선이 있어서 기울기라든지 수직이라든지 수평을 내가 맞춰서 찍는다고 하지만 이 약간 삐딱하게 찍힌 사진을 기울기 조절만 가지고도 사진이 완전히 살아나듯이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타일 조정으로 10가지의 새로운 느낌의 사진이 재탄생이 되는 이런 것들이 내 스마트폰 안에, 갤러리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조금씩 써보시면 내가 찍은 사진이 작품처럼 되겠죠. 작품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뭐 영상을 만들 때라든지 블로그에 올릴 때라든지 이럴 때 사진을 이렇게 그냥 바꿔서 스마트폰에서 바꾸든 뭐 PC에서 바꾸든, 우리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안에서도 이동 중에 뭐 버스 타고 가든 전철 아니든 아니면 조수석에 앉았든 이런 데서 충분히 내가 여행 갔다 오면서 찍은 사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트리밍도 해보고, 여기서 만약에 트리밍을 이 가로로 찍은 사진이지만 이 사진을 난 잘라서 여기만 요렇게만 보여주고 싶어. 그럼 요렇게 보여주면 또 느낌이 다르죠, 사진이.
완전 다른 사진이 나오죠. 이런 사진으로 내가 또 만들어 볼 수 있고 다시 다른 파일로 저장해서 느낌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선생님들이 이제 찍어서 블로그에도 올려보고, 그 다음에 인스타에도 올려보고, 뭐 페이스북에도 올려보고, 유튜브에도 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수, 일타 뭐 여러 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토 에디터 자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찍은 사진을 이렇게 한 장으로 찍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어때요? 저 포토 에디터 안에 이런 기능이 들어 있는 걸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시지만 잘 안 쓰게 되죠? 우리 양형 선생님 많이 써보셨어요? 네, 써봤죠? 눌러봤죠? 근데 스타일까지는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스타일까지 왜냐면 스타일은 이렇게 찍었는데 이 들어와서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서 들어갔는데 여기 안 보인단 말이지. 여기까지 밀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일만 가지고도 진짜 새로운 사진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느낌을 내가 이렇게 해서 살짝 바꿔주기만 해도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도 되게 좋고요. 여러 가지 느낌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만 만들어도 사진이 되게 느낌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 안흥제에 있던 거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사진 몇 장 찍은 것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블로그를 썼어요. 이렇게. 근데 이 사진하고 이 블로그 글 쓰는 시간이 한 10분도 안 더 걸렸어요. 왜냐? 이 글을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예, AI가 쓴 겁니다. AI가. 그래서 AI가 써줬는데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씨체로 써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람이 감성을 느끼게끔 써서 AI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미나이에다가 제가 아침에 요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블로그 작성 글을 써서 처음에 이렇게 썼다가 요 사진 4장 올려서 블로그를 5060 세대 감성을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을 쓸 거냐, 블로그 포스팅, 브런치 이런 강연처럼 쓸 거냐, 블로그 포스팅처럼 써달라고 다시 했더니 제목까지 들어오면서 써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옮긴 걸 가지고 제가 위치 바꾸고 제목 쓰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사진은 제 사진이잖아요. 제 사진을 넣어서 최종 완성을 한 거죠. 이렇게 충분히 선생님들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일기처럼 한번 그냥 사진 찍으신 거, 어디 여행 갔다 온 거 이렇게 갤러리에서 사진 수정해 가지고 만들어 보시고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알려드린 적이 있나요? AI로? 없죠? 네. 그러면 요거 설치만 하고 수업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해볼게요. 뭐냐면 빠르게 AI 쇼폼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찍은 사진 가지고 사진으로 아니면 영상으로 쇼폼을 만들 수 있는데, 비트싱크라는 앱이에요. 그럼 제가 요거를 가지고 비트싱크로 만든 영상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사진만 선택을 하면 얘가 템플릿에서 알아서 영상을 편집을 해주는 아주 간단한 명료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준 게 한번 보시면 찍은 영상을 가지고 요건 이제 제목은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갤러리에서 와서 넣은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영상도 찍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영상을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네, 이런 식의 효과를 주어서. 근데 이런 효과가 뭐냐? 이런 효과도 있어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또.
같은 영상이지만 템플릿이 다르다 보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요런 느낌 또. 그리고 또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찍었던 사진 있죠, 이거. 네, 이것도 이렇게 24시간 타임랩스로 만들었지만 얘가 다시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같은 이제 사진이지만 또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만 가지고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느낌.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앱이 뭐냐면 바로 비트싱크라는 앱입니다. 비트싱크. 그래서 이 비트싱크는 아이폰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갤럭시 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트에 맞춰서 최신 이펙트, 비디오 이펙트를 주고요.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고요. 키네마스터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주 심플한 쇼츠 영상 제작 전용 앱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최대 30장까지 선택이 가능한데 해보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영상이 최대 영상이 25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30장이 다 안 나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장에서 25장 정도 최대 요 정도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영상은 한 개만 선택이 됩니다. 영상은 한 개만. 한 장이 선택이 되고 만들 수 있고 이런 스타일이 49개가 있어요. 49개. 이런 영상 스타일이. 그러면 내가 찍은 영상이 하나지만 출력되는 이 스타일의 영상은 49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49가지.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 다음에 우리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서 선생님 선택을 하셔서 비트싱크를 검색을 해보세요. 비트싱크. 플레이 스토어에서 비트싱크. 네. 비트싱크를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앱이 주황색의 이렇게 물결 모양 있는 거 요게 있습니다. 요걸 설치를 해주세요. 자, 다들 비트싱크 설치하셨죠? 네. 자, 이제 사용법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아마 금방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특별한 건 없어요. 이 화면이 이제 메인 화면이고 화면을 터치하시게 되면 플레이가 되는 거고 이제 요게 이제 메인 화면 그냥 보시면 되고 아래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은 하나밖에 선택이 안 돼요. 일단은. 그러면 이미지 영상을 만드는데 이미지가 어떨 때는 우리가 카메라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다 틀리잖아요. 비율이 틀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사진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3대5 정도 비율로 사진을 트리밍을 하니까 늘어나는 비율이 좀 없어요. 3대5로 내가 비율을 트리밍을 하면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얘가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광고 앱이 하나 떠요.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바깥에 아마 터치하시면 아무데나 될 거예요. 얘가 또 안 바뀌네. 잠깐만. 잠시만요. 다시 얘가 좀 불러올게요. 계속 안 쓰고 있었더니. 자, 이게 비트싱크에서 이게 실행을 하고 사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네, 사진을 한 10장 정도 하셔도 한 장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사진 한 장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나오고 상단에 다음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을 선택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한 장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내가 지금 가로로 찍었기 때문에 세로로 나오니까 일부만 나오죠. 사진이 일부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일부만 나오는데 가로로 찍었으면 가로로 보이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메뉴 3가지가 보여요. 중간에 보시면 첫 번째 음표는 음악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음악을 바꿀 수 있는 음악을 선택을 현재 이 음악이 아닌 다른 걸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로형 틱톡 모양이 있죠. 요거는 이제 세로형 영상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고 한 번 터치하시게 되면 얘가 가로로 바뀝니다. 가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터치하시면 정사각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선택했을 때 이렇게 정사각형, 그 다음에 세로, 그 다음에 가로. 그럼 가로로 찍었으면 가로로 선택하는 게 맞죠? 예, 가로로 찍었으면 가로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는 이제 웨스턴 건파이트인데, 요 밑에 동그라미를 좌로 우로 움직이시게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음악이 바뀌고, 시간도 달라집니다. 이게,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진 한 장이지만 느낌이 완전 다른 사진 영상을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호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스폰라이트 이런 식의 느낌. 시간은 다 바뀌어요. 조금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 이게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하나를 선택한 상태에서 저장을 딱 눌러요. 저장을 누르면 이제 비디오 품질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 낮고 중간, 높음이 있는데 중간 정도로 놔도 충분히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용량은 충분히 가능해요. 영상도 충분히 화질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얘가 저장이 바로 돼요. 근데 어디로 가냐? 이렇게 저장이 됐고 요거는 갤러리의 앨범 폴더에 비트싱크라는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거기 안에 얘가 들어가 있어요. 가보면 비트싱크라는 앨범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을 거고, 처음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러면 비트싱크 폴더로 가보면 지금 방금 만들었던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만든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갤러리 앨범 폴더로 가시게 되면 비트싱크라는 앨범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은. 선생님 없으시면 모두 보게 하셔야 돼요. 안 나왔어요? 갤러리라는 거 자체가 없는. 지금 안 꺼내 놓으셔서 그래요. 그 갤러리 앱을.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다음에 사진 이걸 눌러보면 지금 오늘 만든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고 이렇게. 자, 그래서 선생님 폴더 안에 갤러리에 비트싱크라는 앱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비트싱크로 다시 와보면 우리가 스타일이 49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49가지. 그러면 요 화면에서 다시 뒤로 가기를 클릭을 하시면, 뒤로 가기 두 번을 클릭하시면 아까 스타일을 선택하던 요 화면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다시 다른 걸 선택을 하고 또 저장을 누르면 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사진으로 다른 스타일을 계속 저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가면서 다시 눌러서 또 스타일을 또 바꿔서 이런 식으로 내가 느낌을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49가지 영상을 하나의 사진 영상을 가지고 49가지 스타일의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장을 한번 불러와 볼까요?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놓고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 사진을 여러 장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여러 장을 선택을 해서 내가 어떤 느낌의, 지금 총 사진을 선택했으면 번호가 보이죠? 이 번호 순서대로 사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뀌고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그냥 가로로 찍은 사진이어도 세로로 볼만하면 그냥 세로로 그냥 가볼게요.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느낌이 바뀌는 거죠. 이번에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왼쪽으로. 이런 느낌의 좀 느낌이 달라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하는 이런 느낌도 가져올 수 있고요. 레이싱, 좀 긴박한 느낌의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의 사진.
스포츠 같은 거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들이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거를 한번 자, 저장을 하고 만든 거를 확인하고 요거를 한번 우리 톡방에 한번 서로 올려서 한번 지금 만드신 사진들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갤러리에서 다 만드셨잖아요. 그럼 비트싱크에 지금 들어와 있을 거라, 그죠?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공유해 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올렸어요. 자, 한번 볼게요. 저도 올릴게요. 그래서 이거 공유를 눌러서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쵸. 보내기 제가 눌렀고 이렇게 올라가는 됐다. 자, 네, 지금 올라오고 계시네요, 다들. 감나무 찍으신 거. 자, 우리 애기. 오, 이쁘다. 자, 요런 스타일을 바꿔서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들어 줘도 되게 이쁘죠? 오, 상도 받으셨어요? 자, 이렇게 태화강. 울산 갔다 오셨네? 예,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감나무. 찍으신 걸 가지고 그냥 갤러리에서 만드신 거네, 이거는? 저는 지금 카톡이 안 깔려서 못 보내겠어요. 아, 끝났어요. 아닌데? 끝난 거예요? 예. 어디 갔어? 아, 끝까지 안 가셨구나. 예, 끝까지 안 했어요. 자, 이거는 누굴까요? 아, 임재선님 사진. 어딘데 이렇게 단풍이 봄하고, 이건 봄이고, 윤재 선생님 거. 아, 이미지예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 달라지니까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구나. 여기서 지금 또 멈췄구나.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빠르게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영상도 불러와도 되고 사진들 불러와도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통 시간이 20초에서 25초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었어, 아니면 영상을 찍었어, 이것들을 찍은 것들을 오시는 도중에, 여행 갔다 오시는 도중에 차 안에서 그냥 선택해서 후딱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걸 어디서 만든다? 갤러리에서 불러와서 이어붙이시면 되잖아요. 이어붙이고, 음악은 내가 여기 있는 거 이어붙였으니까 너무 끊어지니까 그 음악은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사운드 트랙이나 다른 음악으로 선생님 배경음악을 바꾸셔도 되죠. 네, 그렇게 편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찍은 사진을 만든 비트싱크에서 만든 영상을, 숏폼 영상을 이어서 가로든 세로든 아니면 정사각형이든 이렇게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자, 속도가 너무 느리네 지금. 접속은 되는데 속도가 느려요. 아, 이 회사가 키네마스터 회사예요. 그래서 키네마스터에서 편집이 또 가능하고, 얘를 누르면 키네마스터 앱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 앱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정원 선생님 보내신 거는 가족사진 여행 갔다 오신 거네요. 축구 경기 갔다 오셨네? 언제예요, 이거?
아, 브라질전 5대0으로 지는 거. 그 경기예요? 아, 아쉽겠다. 가서 봤는데 그래도 좀 뭔가 골을 넣고 했어야 되는데. 어, 축구 좋아하시나 보다. 네, 아들이 좋아해요. 아, 아들이. 아. 자, 이거는 이제 박정원 선생님 보내신 거. 예. 커피 드립 뭐 이쪽 또 공부하시나 보네, 선생님? 아니에요? 자, 사진 두 장인데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앱을 정사각형으로 만드신 거고 이번에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양영 선생님은 계절 사진이네요, 다. 단풍들이 되게 이뻐요. 네, 요렇게 선생님들이 이건 또 13초짜리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템플릿에 따라서 내가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도 충분히 멋진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영상이잖아, 영상. 영상 하나밖에 안 되는데 내가 찍은 영상을 선생님들이 불러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찍은 영상을 불러오게 되면 이거는 가로면 가로, 세로면 세로 이것만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찍은 간격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간격을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느낌이 다르게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네, 동영상을 여러 가지 느낌으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느낌으로 동영상 찍은 거를 이런 동영상을 내가 이렇게 트랜지션을 주면서 영상 편집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 안에서도 이런 효과를 주면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가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가로 분위기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게 가로가 아니고 제가 찍은 게 만약에 세로라면 이렇게 만약에 제가 세로로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건데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 가서 편집을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세로로 찍었기 때문에 세로로 이렇게 영상이 바뀝니다. 용량이 큰 거는 얘가 용량에 대한 건 없거든요. 10초 이상만 되면 되거든요. 비디오는 10초 이상? 예, 10초가 안 되면 얘가 불러올 수가 없어요. 선택이 안 돼요. 간혹 지금 이 앱 스마트폰 중에 이 동영상 하실 때 이 영상이 선택 안 되시는 폰이 있어요. 예, 간혹. 예. 선택이 아예 안 돼요. 10초 이하는 아예 선택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요런 것들은 선택이 안 되죠. 7초니까 너무 짧다고 뜨죠. 10초 겨우 10초 되니까 얘가 지금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 보면 6초짜리도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선택이 되는 시간을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 만약에 그렇다 두 개를 붙일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기다 보니까 얘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걸 내가 쓰고 싶으면 이 영상을 갤러리에서 이어 붙여서 출력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도 영상을 완전 다른 느낌, 아까 제가 갤러리에서 보여드렸듯이 동영상으로도 선생님들이 만드신 이런 영상들, 이렇게 동영상 찍은 거를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느낌이 다른 걸로. 이런 것도 정사각형으로 사진을 만들었을 때도 느낌이 다릅니다. 선생님들 찍으신 사진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가져오면 훨씬 더 이쁘잖아요.
그리고 야경을 이렇게 찍었으면 야경도 이렇게 새롭게 영상을 만들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이거 우연찮게 이 나비 이렇게 앉아있는 걸 동영상으로 찍게 됐었어요. 그래서 줌으로 당겼기 때문에 조금 힘들긴 했는데 이렇게 계속 이 꽃에 앉아서 날갯짓을 하는 게 되게 눈에 띄어가지고 동영상 사진으로 안 찍고 우리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동영상으로 찍은 거는 선생님들이 사진으로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여기 눌러서 꾹 눌러서 여기서 선생님 원하시는 사진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캡처를 하시게 되면 되는 거죠. 캡처 하시게 되면 사진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영상들도 편집해 보시면 이렇게 잡았을 때 캡처, 그럼 캡처가 들어가죠. 이 사진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면 된다. 그게 이제 뭐라 우리가 만든 게 바로 비트싱크라는 앱이에요. 어때요? 사용해 보시니까 편하세요? 우리 아이폰 쓰시는 우리 박정원 선생님 어떠세요? 동영상은 아예 튕겨서 아예. 아, 선생님 건 아예 튕겨져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지난번에 제가 여름에 문막에서 이 수업을 하는데 이 최신 폰인데도 이 동영상만 안 불러지는 거예요. 그때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키네마스터하고 한 달 동안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그때 해결을 했는데 그 이후로 다운받으면 거의 괜찮았었는데 글쎄요, 지금 버전이 뭐가 또 문제가 있는지 좀 안 돼. 다른 분들은 다 되시는 거죠. 동영상 불러와 주시죠. 동영상, 예, 동영상 불러와서 선생님들이 멋진 영상을 한번 생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좀 더 새로운 영상으로 아주 쉽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선생님 만드신 거를 이제 여행 갔다 왔어. 여행 갔다 와서 이제 비트싱크에서 다 만들었어요. 이런 영상들을. 이 영상을 다 만들었으면 이걸 가지고 이어붙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갤러리에 여기 앨범 폴더로 와서 점 3개 눌러서 만들기 눌러서 요 영화 누르게 되면 이제 파일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3개. 그러면 총 60개까지 선택이 가능하지만 영상 3개를 만든 거를 클릭을 해요. 그럼 얘가 이제 자동으로 불러와지죠? 여기에. 이렇게 지금 영상 3개가 지금 불러와서 51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갤러리는 또 화면이 안 뜨네. 잠시만요. 다시 나갔다가 들어올게요. 뭐가 떴어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내가 영상을 지금 51초짜리긴 하지만 여기 AI 기능이 있었잖아요. AI 기능. 여기 자르기.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하이라이트 구간만 얘가 편집을 해준다고 했죠. 하이라이트 구간만. 그럼 이걸 딱 누르면 얘가 51초짜리가 각 클립의 3개의 클립에서 하이라이트만 잡아서 또 편집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아까 15초로 줄었어요. 지금 더 길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15초로 현재 만들어 준 거고요. 그래서 15초로 만들어진 걸 이렇게 누르면 요런 느낌으로 얘가 편집이 된 거죠. 15초짜리로. 아까 51초짜리가 15초로 줄어버렸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걸 내가 이렇게 할 일이 없으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가시면서 이제 3개의 클립이 선택된 거니까 한번 화면을 줄여볼게요. 그럼 이렇게 3개가 돼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이 만나는 이 교차되는 점에서 뭐 크게 이질감은 없네요. 여기서 보시면 크게 이질감이 없이 자동으로 잘 넘어가네요. 그러면 굳이 장면 전환 효과를 또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얘가 알아서 바뀌어지니까 이렇게 바뀌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는 이제 이 영상에 대한 자막, 그죠? 자막을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제목, 영상에 대한 제목을 넣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모티콘, 여기 이모티콘을 넣어줘서 영상을 또 꾸밀 수가 있죠. 좀 반짝반짝 별 뭐 이런 걸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여기 그리기, 요게 가능해요. 그리기 기능이 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음표는 음악을 새로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이 음악을 현재 안 쓰고 여기 비트싱크에서 준 음악을 안 쓰고 나는 갤럭시에서 주는 사운드 트랙을 쓸 거야. 그러면 음악을 선택을 하고
여기 옆으로 밀면 여기 볼륨이 있었잖아요. 여기 스피커를 누르고 음악을 어떻게 했어요? 제로로 갔었어요. 제로로 가고 다시 나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립도 선택하고 다시 음악을 눌러서 제로로 보내고 세 번째 클립 선택하고 다시 음악을 눌러서 제로로 보내고 그럼 현재 이 음악에는 소리가 안 들리죠.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맨 앞에다 가이드를 갖다 놓고 음표를 눌러서 내 음악에 있는 걸 선택하셔도 되지만 사운드 트랙으로 최대한 긴 거 이렇게 가셔서 들어보시면서 여기 마음에 든다. 여기 선택해서 쭉 가지고 선택이 됐죠. 음악이 짧아요. 그러면 좀 더 긴 걸로 하나 더 선택을 해서 여기다 놓고 하나 더 선택을 해보는 거죠. 자, 추락에 또 추가됐어요. 그럼 이거 기네요. 이거는. 그러면 요걸 지우고 요걸 가지고 아예 선택을 해볼게요. 쭉. 그럼 맨 앞으로 가서 요걸 갖다가 놓고 선택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요 기준바 여기 끝에 영상이 끝나는 요 기준바에다 갖다 놓고 음악을 선택한 상태에서 어떻게 오른쪽을 이제 길어지니까 오른쪽 잘라내야 되죠? 오른쪽 자르기. 그럼 딱 붙었어요. 그 다음에 음악을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서서히 사라지게 소리가 요거를 시간을 좀 주고 서서히 사라지는 걸 이렇게 서서히 요렇게 주는 거 음력을 그러면 얘가 끝에 가서는 서서히 사라졌죠. 요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만 선생님이 자막을 넣어줬으니까 자막을 넣어주면 여기 보면 여기다가 오늘 날짜 2025 1110 넣고 밑에다가 여성회관 이렇게 넣고 여성회관 유튜브 반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넣고 색깔 위치 선생님 원하시는 데다 저 위치 바꿔놓고 이렇게 가운데다 밑에다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처음만 나올 거냐 끝까지 갈 거냐 처음만 나올 거면 첫 번째 클릭까지만 나오고 얘가 사라지게끔 요렇게 만들어 놓고 얘한테 뭘 줬어요? 애니메이션 줬었죠? 이렇게 애니메이션 끝으로 옆으로 밀면 애니메이션 줘서 페이드 인 나타날 때 인 요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 페이드 아웃 서서히 사라지게 요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글씨가 없다가 플레이 시키면 2초 뒤에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고 첫 번째 클립이 지나갈 때 얘가 사라집니다. 요렇게 됐어요. 그럼 요렇게 해서 끝까지 가는 거죠. 영상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요게 엔딩.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영상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완료 누르는 거죠. 이거 잘 못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자, 완료 누르고 편집, 그 다음에 저장 눌러야지만 내 앨범 폴더에 스튜디오라는 앨범 폴더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이해 안 되시는 선생님은 누구세요? 우리 양영수 선생님이 이해하시고 윤지호 선생님 이해 안 되시고 우리 선생님 이해 안 되시고 우리 김정은 선생님은 되시고 따라오실 수 있고 우리 김영 선생님도 따라오실 수 있고 네.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우리가 이제 비트싱크에서 만든 영상들이 있었잖아요. 비트싱크까지 만드셨죠? 네. 자, 비트싱크 만든 영상을 우리가 이제 합치는 걸 해야 돼요. 합치는 걸. 비트싱크에서 여러 개의 내가 영상을 가져왔어요. 여행 갔다 오면서 이것도 가져오고 잠깐만요. 여기 그러면 비트싱크에서 가져오게 되면 점 3개 눌러서 만들기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만들기. 그 비트싱크를 눌러요? 앨범 폴더를 눌러서 앨범 폴더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 3개를 눌러서 만들기 클릭. 그러면 영화를 만들 거예요. 우리는 영화.
그럼 영화 클릭. 영화 클릭. 여기까지 오시죠? 영화 클릭. 그러면 내가 만든 영상, 뭐 비트싱크가 아니어도 상관없긴 하지만 내가 만든 영상, 비트싱크에서 여러 개가 있어요? 예, 그죠 이제 점 3개 눌렀죠? 상단에 점 3개. 아, 점색이 누르고 만들기. 만들기, 그 밑에 영화. 영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영화를 선택을 해야 돼. 네. 하나, 둘, 3개 정도 선택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나서 밑에 영화가 나오죠? 네. 영화 클릭. 네. 그러면 이제 영화 편집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기니까 화면을 이렇게 줄이시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손 꼬집으면. 그럼 이렇게 화면이 클립이 보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시키면 비트싱크에 들어가 있는 음악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플레이 누르면 그러면 클립마다 음악이 다 다르죠? 클립마다 클립마다 음악이 다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시간은 짧은데 46초밖에 안 되는데 음악이 3가지가 나오면 너무 정신없으니까 나는 이 음악을 다 지우고 새롭게 음악을 넣고 싶어. 그러면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클립을 선택하게 되면 음악을 지워야 되니까 하단 메뉴 중에 옆으로 쭉 밀면 스피커가 나옵니다. 스피커. 그 스피커를 터치하시면 음량을 조절하는 게 나와요. 그 음량을 아예 제로로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클립을 선택했을 때 하단 메뉴를 옆으로 밀어보세요. 이렇게. 하단 메뉴를. 그러면 스피커가 나오죠.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내가 불러온 영상 클립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럼 하단 메뉴가 바뀌어요. 그럼 옆으로 밀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건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요거 클릭을 선택하면 밑에 메뉴가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바뀌면 여기 스피커 있죠. 네. 요걸 누르면 음량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 예. 수업도 고쳤습니다. 자, 처음에 앨범으로 앨범을 가게 되면 우리 갤러리 있죠. 여기서 갤러리에서 앨범 폴더에 비트싱크가 어디 있을까요? 드신 거가 하단 쪽에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밑에 이것도 있었는데 그건 아까 있었는데 여기 있죠.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점 3개 만들기, 영화, 하나, 둘, 3개. 영화 눌렀죠. 그럼 이 상태에서 들어보면 음악이 나온다는 거죠. 음악이 나오죠. 근데 이 음악을 나는 안 할 거야. 아, 선생님이 약간 틀리구나, 조금. 그러면 이 상태에서 클립을 선택하시고 음악을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선생님 메뉴에는 음악 지우는 게 없다. 아 그래요? 네, 선생님 메뉴에는. 이게 지금 음악을 추가할 수는 있는데 전체 동영상 음량을 지울 수는 있어요. 다. 그러면 그럼 되겠네. 그러면 소리가 안 나죠. 네네. 그 다음에 여기도 가보면 소리가 안 나. 전체만 얘가 가능해. 각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태로 놓고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해서 배경음악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제 그때 음악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새로운 버전, 예전 버전은 이게 안 되고 새로운 버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립을 눌러서 스피커가 나오는 화면을 스피커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음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전체 클립이 여러 개가 된다 하더라도 다 그냥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줄이는 거고 지금은 각각 클립마다 선택을 해서 내가 지울 수가 있다. 요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고 스피커 그 다음에 요거 지우고 그러면 현재 내가 선택한 이 음량 이 영상에 3가지 영상이 있는데 이 3가지 영상에 음성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음악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음악을 내가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갤러리, 음표를 클릭을 하는 거죠. 음표를 클릭해서 사운드 트랙을 서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마음에 드시는 걸 하나 선택하고 하나씩 들어보시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마음에 드시는 걸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거 저기 했는데 이렇게 네. 제가 만든 요리를 올려봤는데 네. 이렇게 해도 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건 어차피 화면을 내가 만드는 게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아니면 여기 다 나오려면 정상형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네, 정상형. 자, 음악을 선택을 하시고 자, 완료 누르면 음악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영상 길이보다 짧다면 적당한 길이에 갖다 놓고 다시 음악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긴 음악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아직 여기 있게 그 시간이 나오면 좋은데 시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자, 이게 또 추가하면 페스티벌. 요것도 지금 다 길지가 않네요. 어쨌든 요렇게 해서 음악을 내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음악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더 추가해서 음악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동하는 거는 이렇게 꾹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 끝에 놓고 얘를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 선택이 됐는데 이제 영상 길이에 맞게끔 음악이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음악 클립을 선택하시고 얘를 적당히 소리를 페이드 아웃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음악을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스피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아웃 시간을 서서히 사라지는 시간을 이렇게 주시고 음량을 이렇게 줄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시면 그러고 나면 얘가 소리가 끝에 가서는 어때요? 줄어들겠죠? 끝에 가서는 줄어들 겁니다. 근데 남는 거는 어때요? 남는 거는 선생님 보세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이렇게 남았잖아요. 네. 남은 음성은 잠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음악이 길어요. 길면 오버됐잖아요. 그러면 요 위치를 적당히 맞춰 맨 앞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 끝으로 가게 되면 여기 하단에 자르기가 나와요. 그럼 요게 뭐냐면 여기 이 중간에 있으면 가운데 자르기, 왼쪽 자르기, 오른쪽 자르기가 있는데 맨 끝으로 가니까 이제 그 가운데 자르기는 없어지고 우측만 점점점 요 부분을 난 지우겠다. 그 여기다 갖다 놓고 요거를 딱 클릭하면 요 부분만 사라지는 거예요. 요걸 딱 클릭하면 자동으로 딱 없어지죠.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그러면 음악이 이제 들어갔죠. 음악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음악을 클릭하고 이제 엔딩할 때 서서히 사라지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음악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스피커 누르고 그 다음에 엔딩 사라지는 시간을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음량을 서서히 내려놓으시면 요 소리로 이제 음량이 사라지는 거예요. 눌러보면 이제 서서히 사라지겠죠? 소리가. 네, 없는 거예요. 요렇게 서서히 사라지죠? 요런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상에 대한 자막을 넣어주고 싶다? 자막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모티콘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막 클릭하면 T 클릭하시게 되면 글씨를 넣어주라는 이 메뉴가 떠 있어요. 그럼 여기다 선생님 원하시는 글씨를 오늘 날짜 넣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유튜브반 요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적용 누르면 요렇게 떠요. 그럼 요 글씨를 적당한 위치에다 갖다 놓고 크기도 좀 줄이고 요렇게 이제 갖다 놓을게요. 센터에 오면 이제 노란 라인이 보여요. 요 상태에서 손을 놓고 자 했어요. 그러면 플레이를 누르면 얘가 3초간 보여줘요.
글씨가. 그러면 나는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이 요 글씨를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하얀 점을 하얀 일자 같은 걸로 쭉 끌고 가시면 좀 더 길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 클립 하나 보일 때까지 나는 이 글씨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요렇게 플레이를 눌러서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요렇게 나오는 기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클립이 끝나고 나면 얘는 사라지겠죠. 자, 뚝 사라졌는데 나는 이 글씨가 나오는 거를 애니메이션 좀 주고 싶어. 애니메이션을 서서히 나타나게 하든지 뭐 침장 뜨듯이 쿵쾅쿵쾅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 글씨를 터치하시고 나서 하단 메뉴가 바뀌어요. 그럼 쭉 옆으로 밀면 여기에 끝에 이모티콘 보내주는 애니메이션 주는 이 기능이 있어요. 선생님 거는 없을 거야. 여기 애니메이션 주는 기능이 있고 여기다가 줌인을 하게 되면 서서히 앞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 나오는 시간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줄 수 있어요. 선생님 아까 그 사운드 트랙 다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거를 완료를 시켜야 되는 건가요? 그쵸. 완료 눌러야지 음악이 들어가는 거죠. 완료 어디 있어요?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자, 사운드 트랙을 넣게 되면 입혔거든요. 자, 이렇게 입혔죠. 응.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깥에 누르고 근데 이 화면이 너무 기니까 이렇게 줄여보시고 네. 줄여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다 들어갔네요. 네. 들어갔어요. 그러면 네. 이거를 네. 눌러보시면 페이드 네. 아웃 요렇게 선생님 거 요 기능이 들어있어요. 네. 이렇게 해주고 네. 페이드 아웃으로 이렇게 음량을 줄이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들어보시면 네. 끝에 갈 때 엔딩이 사라졌죠. 네. 요렇게 지금 그다음에 주는 이제 완료를. 그다음 요 완료는 편집이 완료 끝나는 거고 응. 이건 끝나는 거고 내가 이 영상에 자막을 주고 싶다. 그럼 자막을 넣어주는 거고 네. 그럼 자막을 넣어서 적용 누르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모티콘 주고 싶으면 이모티콘 넣어줄 수 있는 거고 요걸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폰마다 약간 이 버전이 틀려서 저랑 화면이 메뉴가 좀 이제 좀 조금 다르긴 한데 그것만 메뉴가 저한테는 있는데 선생님한테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났으면 이 상태가 끝났으면 이제 편집이 난 다 했어. 그러면 이때 이제 선생님들이 완료 누르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완료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저장이 된 거고 이 영화에 대한 제목을 내가 넣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 날짜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내 앨범에 갤러리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화 저장을 눌러야지만 갤러리에 저장이 된다. 그럼 갤러리에 저장이 되면 어디에 가 있다? 스튜디오라는 또 앨범 폴더가 생성이 돼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할까요? 그럼 추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튜디오 앱이 추가될 거예요, 앱이. 자, 그러면 갤러리에 가보면 이제 스튜디오라는 앱이 생성이 되어 있을 거고, 우리 이제 폴더에 보면 스튜디오라는 한글로 스튜디오라는 앱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지금 만든 이 영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앨범을 봤는데 그건 없는데. 네, 한번 보세요. 줘보세요. 저랑 이제 메뉴가 조금 달라서 같은 거긴 하지만 앨범? 선생님이 이게 앨범을 네. 여기 모두 보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앨범 비트 찍고 있고 잠깐만요. 나중에 하고 앨범을 앱 업데이트가 지금 이제 안 됐다. 이거 끝나고 나면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이제 그래서 업데이트에 대해서 그게 안 되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앱 업데이트는 뭐예요? 이 갤러리 앱에 이걸 업데이트 또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다음에 앨범 폴더 비디오 플레이어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와서. 잠깐만요. 업데이트를 할게요. 네.
편집한 거가 영화 만든 비트싱크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스튜디오 여기 가면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지금 영화 저장을 안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장을 눌러야지만 그게 이제 앨범 폴더 생성이 되는 거거든. 아. 자, 이렇게 눌러놓고 네.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 갤러리 여기 앱 안에만 있는 거고 저장을 눌러야지만 이제 스튜디오 파일이 네. 저장됐다고 떴죠. 네. 그러면 가보면 갤러리에 스튜디오 앱이 생성돼 있죠.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도 보실게요. 여기가 51초를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51초를 줄이려면 지금은 네, 이게 잘라내는 기능이 있긴 있는데 얘가 이게 영상을 좀 늘려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요렇게 놓고 선택하고 요걸 자르면 있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요만큼을 자르겠다. 요만큼을 완료 누르면 이게 없어. 잘라진 거죠 하나. 잘라졌죠. 0.7초, 0.1초짜리를 내가 선택하고 지우면 잘라지는 게 할 수가 있어. 지금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선택하고 선택하고 자르기 누르면 얘가 어디를 자를 거냐. 이게 5초짜리, 7초짜리인데 요만큼 해서 자르면 3초가 날라갔죠. 2초가. 그럼 1초 선택하고 지우고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뒤로 가고. 지금 편집이 됐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되는. 저장해. 저장 말고 뒤로는 못 가고. 요거 이 텍스트, 상황에서 음악, 그다음에 화면 크기. 요것만 가는. 얘는 뭐죠 이거? 그거는 내 화면에 현재 화면에서 다 크게 보이네. 이거 메뉴 없이 그거 기능이에요. 그거네. 예, 요거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냥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편집 끝났으면 음악도 넣고 다 했으면 바꾸긴 넣네. 했는데 전체 음악 이렇게 넣어주고 했으면 저장 누르면 이제 이게 저장이 되는 거 선생님. 바로 저장돼요. 이 버전 자체가. 예전에는 이렇게 바로 저장되는데 이게 지금 24하고도 좀 틀린 게 요만큼 벌써 이게 업그레이드가 다 됐어요. 개별로 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거예요. 개별 기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강의하게 되면 최신 폰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얘를 지금 앨범에서 찾으라고. 네, 갤러리 가보면 여기서 여기 이렇게 편집화면이고 여기 가보시면 스튜디오 앱이라는 얘는 없을 거고 지금 최근 항목에 그냥 아마 이거 저장됐을 거예요. 그죠? 예. 스튜디오 앱은 아마 그때는 없으니까 아직 이때는 없었으니까 24인가 아마 스튜디오라는 게 생겼어요. 자, 만드시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 조금 이제 해보셨기 때문에 쉬우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비트싱크라는 간단한 쇼폼 영상을 제작해주는 내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아니면 영상을 간단하게 트랜지션 효과가 주면서 20초짜리, 25초짜리 영상을 뚝딱 만들어줬잖아요. 그거를 내가 여행을 갔다 왔다면 그 여행 간 사진을 이렇게 선택해서 20장씩 선택해서 영상 3개를 만들어서 3개를 다 만들었어. 그거를 만든 거를 가지고 어떻게 와요? 갤러리로 오셔서 갤러리에서 영화 만들기로 가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 드린 거 오늘. 그래서 오늘 해봤고요. 선생님들 요거는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비트싱크도 여러 개, 많은 게 있으니까 그 많은 것들을 선택해 보시고 그래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만든 걸 가지고 갤러리로 오셔서 합친 영상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만드셔서 우리 톡방에 계속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금 계속 영상 편집하는 시간이 이제 앞으로 4번 수업이 남았는데 계속 영상 편집하고 다른 앱도 사용해보고 이런 시간을 이제 계속 가질 거예요. 그래서 가질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AI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요즘에 AI로도 영상도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해본 비트싱크하고 합치는 영상 작업, 갤러리 영상 만드는 것까지 같이 해봤는데 좀 재밌으셨어요? 비트싱크는 좀 더 신선하죠? 네. 비트싱크는 좀 신선하죠. 그래서 비트싱크를 가지고 한번 잘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기능이 뭐 캡컷이나 뭐 키네마스터나 아니면 뭐 비타나 블로나 이런 데 다 또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비슷한 기능들이 거기 이제 템플릿이라는 기능으로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캡컷이나 비타나 블로어 같은 데서도 이런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영화, 사진, 영상 많이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영상 편집 막 뭐 자르고 붙이고 이어 붙이고 뭐 효과 주고 이것도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쉽게 만들어서 아주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잘 사용해 보셔야지만 그런 영상 편집하는 것도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게 쉽기도 하지만 또 이어 붙여서 영상 편집을 하시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마다 좀 다른 메뉴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익히시면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